결국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증시를 또 한 번 밀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증시가 좀 반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에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실제 25%로 부과를 좀 전에 했습니다. 이 관세 알러지를 느낀 시장이 이렇게 시장을 또 밀어버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튼 다음에 한 번씩 반등을 주면서 결국 증시를 밀어버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오늘 증시는 그래서 좀 무력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한 6% 정도 밀렸는데요. 엔비디아는 개별 악재에도 겹쳤습니다. 중국이 이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센터 칩을 사용하라고 이 자국 기업에게 장려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범용칩 H220의 사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불똥이 튄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엔비디아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테슬라 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만 국한된 악재는 사실 없었지만 이 장중 불거진 자동차 관세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였죠. 유럽 신차 등록이 전기차 시장은 올라갔음에도 테슬라는 많이 빠졌다. 이런 뉴스가 뒤늦게 영향을 또 미치면서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새 증시는 거의 이제 조울증입니다.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장이고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 수 없고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장을 그냥 중계해드리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AI 생태계에서는 굵직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픈 AI의 첫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움직임이 있다. The Information의 단독 기사였는데 오픈 AI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스토리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장기로 훨씬 이득이다. 왜냐하면 오픈 AI에 몰리는 그 트래픽이 앞으로도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이렇게 한 번에 큰돈 들여서 투자를 해도 남는다는 것이죠. 제조업체라고 치면은 자체 창고를 그냥 구축을 해서 물건 배달하는 게 창고를 매달 임대해 쓰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 AI 기반 투자가 지금도 많이 됐지만 점점 이 서비스가 확산되고 사용자가 늘면서 투자가 더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물론 얼마 전에 이 알리바바 CEO가 미국 AI에는 거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고 또 최근 AI 관련 업종 주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여튼 크게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를 들고 오면서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늘 하여튼 이 그래프 겹치는 건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대충 그래프 두 개 겹쳐 놓고 시점 대충 맞춘 다음에 이대로 역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그대로 신봉하기엔 너무 우악스럽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지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참고해 볼 만은 하겠죠. 이게 파란색은 넷스케이프. 기억하신 분들 아마도 이 시청자 연령대를 고려하면은 월가을부 시청자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에 이 사실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선점했던 그런 회사죠. 인터넷의 역사를 열었다고 봐도 무방한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인터넷은 이걸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AI도 챗GPT로 생성형 AI 처음 접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그래프의 이 비유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두 개가 썩 그럴듯한 비유인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여튼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소비자 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시장을 연 그런 의미가 이 회사한테는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챗GPT의 서비스 시작인데 자, 서비스 시작일을 같이 겹쳐 놓고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그려 보니까 되게 이 나스닥 이 지수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최근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도 비슷한데 서비스가 나오고 한 58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나스닥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열을 확장해 보니까 앞으로 나스닥이 갈 공간이 이렇게나 비율적으로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나스닥은 과거 94년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최첨단 문물의 등장과 함께 관련 투자가 집중되면서 나스닥이 날아가는 동력을 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챗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 모델이 시장을 열면서
경쟁이 집중되면서 투자가 막 이루어지면서 오픈 AI는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도 시도하면서 이게 결국 나스닥을 말아 올릴 만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이렇게 과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쳐요. 이걸 그냥 우리가 맹신해 보겠습니다.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도 이때 이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뒤늦게 우리가 이 결과를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뭐 파멸적인 하락이었을 겁니다. 견디기 힘들었을 정도의 하락이었을 겁니다. 여튼 이 겹쳐진 두 개의 그래프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만한 데이터임은 분명하겠습니다. 요새 또 장이 안 좋아서 베어 뉴스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불의 익스트림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분위기 환기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 오늘 방산주 관점에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이 브랜비어 시간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독일 정부 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 이 기본법 수정을 했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라기 전 총재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자칫 독일만 재무장을 하고 다른 나라는 좀 뒤처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인데요. 결국은 드라기는 유럽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우리는 적인 러시아가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는 그 이탈리아 의회 가가지고 또 유럽 방위가 중요하고 결국 유럽 군대 통합과 공동 지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범유럽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드라기는 완전히 이 유로존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유럽 재정 위기 때 드라기의 헌신 덕분에 정말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애를 쓴 드라기 덕분에 유로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독일 얘기는 뭐냐? 지금 드라기는 이 유럽 차원의 공동 군대 창설이 중요하다고 하는 쪽인데 이런 식으로 유럽이 헌법까지 바꿔서 혼자 질주하면 자칫 독일만 엄청 강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안에서는 사실 독일에 대한 묵은 불신 또 트라우마가 있죠. 왜냐? 사실 지금은 위협이 러시아지만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묵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기 얘기대로라면 자칫 독일만 재무장으로 달려나가고 다른 나라가 잘 못하게 되면은 독일이 무장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게 걸려서라도 해석하자면 다른 나라가 더 무장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결국은 글로벌 방산 산업은 롱텀하게 봤을 때 앞으로 포텐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드라기 발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명의 연준 위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코로나 때를 빼면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다. 이로 인한 경제의 신뢰의 변화가 사실은 관세 그 자체의 영향보다 더 클 수 있고 결국은 지금 모든 게 너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금리는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 다분히 원론적인 발언이었고요. 또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인플레에 대한 관세 2차적인 영향, 결국 이 신뢰 문제와 같은 맥락이죠. 이런 2차적인 영향에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중장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좀 불편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중장기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현재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제약적인 정책이 고려돼야 할 수도 있다. 즉 당분간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이런 얘기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가장 왼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파월이 트럼프에 의해서 잘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상징적인 발언인데요. 결국 트럼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 워런 의원은 사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 파월의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도 이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은 연준 의장인 파월조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와 인터뷰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연말 S&P 500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6,600에서 5,900으로
내리면서 얼마 전 S&P 500 증시 목표치 내린 골드만과 궤를 같이 하는 결론 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S&P 500 지수 연초 대비 0.3% 상승에 그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조정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